제6장 매개방정식과 극방정식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6장 1절 매개방정식부터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매개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실수를 수직선 위에 대응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실수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편의상 t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개변수라 불려지는 이제 이 t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매개 역할을 하는 변수다라는 의미로 매개변수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편의상 a에서부터 b까지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실수값 t에 대응하는 평면상의 어떤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x도 t로 표현하고 y도 t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기호표기는 뭘 나타내냐면은 x좌표가 t로 표현됐습니다라는 얘기고 y좌표도 t로 표현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기호표기가 만약에 좀 낯설다 싶으면은 우리가 함수를 표시할 때는 y = f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x가 t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x = f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는 f를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대응되는 다른 알파벳 g를 이용해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x좌표가 t만의 함수로 y좌표도 t만의 함수로 표현됐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와 같은 어떤 t로 표현되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각각 xy 평면상에다가 대응하는 점들을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t가 a일 때 대하는 점이 여기쯤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가 b일 때 대하는 점이 있겠죠. 그리고 t가 a에서부터 b 사이를 움직일 때마다 그때마다 대응되는 곡선상의 평면상의 어떤 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점을 다 연결한 것이 자, 이와 같은 어떤 곡선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끝점은 t가 b일 때 대하는 점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점은 우리가 평면상에 있으니까 순서상으로 써서 표시한다면 xy를 이용해서 표시할 텐데요. 보다시피 x가 ft로 y가 gt로 표시됐을 때 t가 a일 때에 대하는 값이니까 여기는 다시 쓰면 fa 그리고 ga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t가 b일 때에 대하는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fb 그리고 g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 점을 우리가 곡선의 시점, 이 점을 곡선의 종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나타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점을 순서상으로, 이 점도 평면상에 있으니까 당연히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커브 약자를 써서 C를 써서 표시하기로 하고요. 자, 이와 같이 평면 곡선을 우리는 이렇게 매개변수 t를 이용하는 방정식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방법 또는 줄여서 매개방정식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임의의 t에 대응하는 곡선상의 점이 있겠죠. 이 점을 이 기호표기대로 한다면은 자, 이제 x좌표는 ft로 y좌표는 gt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는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관계식을 우리는 통틀어서 매개방정식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곡선 c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x가 ft로 y좌표가 gt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a에서부터 b. 자, 이런 표현 방법을 우리는 매개변수 방정식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t를 우리는 매개 역할하는 변수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우리는 뒤에 가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편에서 벡터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벡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 곡선 C를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호표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x 대신에 ft, y 대신에 gt. 자, 이런 표현 방법은 나중에 다변수 함수 편에서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벡터 표현 방법이고요. 얘는 그냥 매개방정식 표현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를 t만의 함수, y를 t만의 함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 ft를 코사인 t로 삼각함수 코사인 t로 놓고 y는 gt를
삼각함수 sin t로 나와볼까요? 자, 그러면 이 곡선은 어떤 곡선이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에 대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x가 t만의 함수, y가 t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는 이런 매개 방정식이 어떤 곡선을 나타내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 보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때 매개 변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했으니까 삼각함수의 항등식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이 항등식 관계를 이용할 생각인데요. 코사인의 제곱은 곧 x의 제곱을 뜻하고 사인의 제곱은 y의 제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t가 0부터 2파일 때는요. 얘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내는데요.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인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이 정확하게 한 바퀴 도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되돌아오게 돼 있고요. 만약에 t가 0부터 2분의 파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1사분면까지만 도달하고요. 0부터 파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반원까지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만약에 t가 파이부터 2파이라면 하반원을 그리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를 소거함으로 해서 이 곡선이 어떤 곡선인지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그러면은 이 매개 변수 방정식하고 이런 방정식, 매개 변수가 아니라 x하고 y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직교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한 방정식은 매개 방정식이라 하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은 방정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직교 방정식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 매개 방정식과 직교 방정식은 정확하게 대응이 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예문은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되는 예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예문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삼각함수를 놓긴 하는데 x를 코사인 t의 제곱으로 y를 사인 t의 제곱으로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똑같이 그냥 0부터 2파이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매개 방정식인데요. 매개 변수를 소거함으로 해서 직교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항등식을 이용할 생각인데요. 우리는 이 식을 변변 더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y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되니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는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직교 방정식에서 본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 되는 직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그럼 얘가 이렇게 다 표현이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절편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그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이 식만 놓고 본다면 이 보라색 그림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매개 방정식에서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서 만든 이 식은 이 보라색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자, t가 0과 2파이 사이에 있을 때 사인 그래프 파동이잖아요. 최소값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인데요. 근데 제곱을 했으니까 이 x는 0보다 커놨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놨잖아요. 그리고 최대값 1이니까 1에 제곱해봤자 1. 그러니까 x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곱이니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라색 그래프가 다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 1인데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여기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보라색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즉 직교 방정식에서 보라색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 주황색 그래프 여기 있죠. 1사분면 바로 얘만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매개 변수를 소거시켰을 때 얻어지는 직교 방정식이 이렇게 직선 전체가 아니라 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뭘 나타내고 있냐면 직교 방정식과 매개 방정식은 결코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개 방정식에서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서 직교 방정식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교 방정식을 이용해서 매개 방정식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거는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개 방정식을 다룰 때는 항상 각별하게 이런
제한된 범위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그냥 계산했을 때 그냥 겉보기에 나오는 식만 갖고 이거 직선 전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매개방정식 표현하고 그리고 직교방정식 표현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곡선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는 y fx꼴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 곡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y fx꼴만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개방정식 표현도 다루게 되고요. 또는 이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방정식을 음함수 표현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음함수 표현도 다루게 되고요. 또 이 단원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되는 이 다음 절부터 다루게 되는 극방정식 표현 방법 등등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곡선을 좀 더 다양하게 익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곡선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더 쉽게 다루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어느 한 가지만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곡선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시하기에는 너무 복잡한데 다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는 매개방정식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 매개방정식에서 매개변수를 소거시켰을 때 직교방정식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한 범위를 잘 보면서 계산해야 되고요. 얘는 실제로 t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전 실수 범위로 정의돼도 결국은 요 선분에서만 계산이 돼요.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직교방정식하고 매개방정식이 정확하게 1:1 대응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신경 쓰자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을 삼각함수를 이용한 매개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여기 했던 예문을 갖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똑같은 예문이에요.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예제를 약간 바꾸면 돼요. 반지름 A가 되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걸 여기 A접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은 코사인접부터 사인접은 1이고 그래서 여기는 A접이 돼서 요것만 살짝 바꿔놓으면 됩니다. 중심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이렇게 매개방정식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거예요. x는 a 코사인, y는 a 사인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바꾸잖아요. x를 a 사인, y를 a 코사인이라 바꿔놓게 되면은 같은 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출발점과 도착점, 방향 이런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자, 실제로 원을 어떻게 표현해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x를 a 코사인, y를 a 사인으로 놓는다면 출발점은 여기 a, 0이고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형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x를 equal ft를 a 사인 t로 처음에는 a 코사인, a 사인으로 놨었는데 반대로 놔 보겠습니다. gt를 a 코사인 t라 놔 보겠습니다. 여기서 a는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t는 0부터 2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매개변수를 소거시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계산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a제곱이 돼서 분명히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a가 되는 원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t가 0일 때 보겠습니다. 사인 제로는 0, 코사인 제로 1, 0,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a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t가 2분의 파이면은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니까 a, 제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발점과 방향이 달라졌네요. 여기는 출발점은 여기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데 비해서 얘는 출발점이 여기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원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보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걸 주로 사용할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걸 사용하도록 하죠. 자, 이어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원의 매개방정식 표현이 아닌 것을 보기 중에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x가 코사인 t, y가 사인 t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되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2번을 볼까요? 자, 여기는
t의 제곱에 코사인을 붙인 거예요. t의 제곱에 코사인. 2번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x는 이퀄 코사인 이거예요. t의 제곱에 코사인을 붙인 거고 마찬가지로 괄호를 안 붙여서 그렇죠. 이런 의미예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코사인을 제곱한다는 얘기고 얘는 t의 제곱에 코사인을 붙였다는 말이니까 두 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t 대신에 매개 변수가 t 대신에 t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t의 제곱의 전체 제곱 플러스 사인 t의 제곱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도 1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여기가 이제 루트 2파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t가 0부터 2파이가 아니라 루트 2파이로 계산하면 루트 2파이 제곱이니까 2파이. 그래서 정확하게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을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 출발해서 코사인으로 x가 코사인, y가 사인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매개 변수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좀 더 짧아졌죠. 여기는 0부터 2파이지만 얘는 0부터 루트 2파이만으로도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1번과 2번은 원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3번은 원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잖아요. x가 코사인의 제곱, y가 사인의 제곱은 더하면 이렇게 일사분면에만 그려지는 선분이니까 얘는 결코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이죠. 자, 이번엔 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4번은 그는 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는 코사인 t의 제곱이고요. y는 여기가 코사인 t, 사인 t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2분의 1 있고요. 여기 이 신코잖아요. 이 신코는 사인 2t와 같습니다. 식을 약간 바꿨습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제곱도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죠. 코사인의 제곱을 바꾸는 방법 이미 우리 자, 이거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2t 이렇게 되죠. 사인의 제곱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 항등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얘는 다시 쓰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다 뭘 나타낼까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여기 2분의 1을 좌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그럼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퀄 우변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2t가 됐죠. 자, 여기에서 y는 이퀄 여기도 2분의 1 여기는 사인 2t 같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들을 각각 변변 제곱해서 더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각각 변변 제곱해서 더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제곱해서 더하니까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여기는 코사인 2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또 4분의 1이니까 공통 묶어내면 사인 2t의 제곱이 같이 됐죠. 코사인 2t의 제곱 더하기 사인 t의 제곱은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4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다시피 얘는 잘 보면 중심은 원점은 아니었어요. 2분의 1, 0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에요. 즉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중심의 좌표가 2분의 1, 0이고 2분의 1, 0이고 반지름도 2분의 1이 되는 이렇게 생긴 원을 나타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이 어디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원이냐 원이 아니냐를 물어봤으니까 1번, 2번, 4번은 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3번은 선분이에요. 선분. 그래서 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볼까요? 이번에는 x가 a 시컨트 y가 b 탄젠트로 표현되는 평면곡선을 직교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x는 이퀄 a 그리고 시컨트 t인데요. 자, 시컨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y는 이퀄 b 탄젠트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꿉시다. 이 시컨트하고 탄젠트가 있군요. 그러면 시컨트하고 탄젠트 있으면 항등식을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의 사인 그렇게 바꾸지 말고 여기서 시컨트를 다시 써볼게요. 시컨트 t는 a분의 x가 되고 여기서 탄젠트 t는 b분의 y를 쓸 수 있겠군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항등식 조금 전에는 코사인 제곱 대 사인 제곱이 1이라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원을 표시할 수 있었다면 이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라는 항등식을 사용하도록 하죠.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시컨트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이퀄 시컨트의 제곱,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넘겨보면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쌍곡선을 그려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쌍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것. 자, 교재를 참고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x는 sin t, y는 sin t의 제곱이에요. 이 평면곡선을 직교좌표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x는 이퀄 sin t가 있고요. y는 이퀄 sin t의 제곱인데, 자, 여기 잘 보면 이 sin t가 곧 x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y는 이퀄 sin t의 제곱에서 이 sin t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 이게 x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매개 변수를 소거시켜서 직교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앞서 한 것처럼 처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그 직교방정식 그래프를 다 그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제한 범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sin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그려집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자, 이 범위 안에서 그려지는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사인 그래프가 아니라 y 콜 x죠. 직교방정식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y 콜 x의 제곱이 다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 범위로 제한된 상태에서만 그려진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매개방정식에서 매개변수를 소거해서 얻어지는 직교방정식이 원래 그 자체의 직교방정식 그래프하고 항상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원래 직교방정식 y 콜 x의 제곱은 이 포물선 무한히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나 매개방정식에서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서 얻어지는 직교방정식이 일부분은 같지만은 보다시피 얘는 이 곡선의 일부분만 나타내잖아요.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서 얻은 것이. 그래서 애초에 원래 있던 y 콜 x의 제곱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콜 x의 제곱은 이거잖아요. 계속 뻗어나가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는 매개방정식에서 매개변수를 소거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직교방정식을 말하는 거고요. 보다시피 이런 예문을 통해서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서 얻어지는 직교방정식이 그림의 일부분은 같을지라도 전체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개방정식 다룰 때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